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소통과 체험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 시간 강연, 공연에 관련된 공간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굳이 커뮤니티 공간을 지난 시간에 했던 전시라든가 강연, 공연, 메이커 스페이스, 토론, 독서 클럽, 휴식 이렇게까지 애써 나눠가면서까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와 그 기능들이 갖는 약간 좀 다름 또는 도서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이란 공간의 개념과 어떤 경계선상에서 그런 공간들이 활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도서관 내부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도서관 외곽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시 공간은 도서관 외곽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개념이고 강연, 공연 공간 역시 도서관 외곽 개념의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토론, 독서 클럽, 스터디룸 등등은 도서관 안쪽의 공간과 바깥쪽의 공간이 좀 겸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휴식 놀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안과 밖에 양쪽에 다 걸쳐있는 공간 개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강연과 공연의 공간,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와서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전시회보다 무엇인가 실현을 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그걸 교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의 얘기겠죠. 아마 일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의 일부분이 여기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왜 도서관에서 필요하지? 요즘 우리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인문학 강좌들을 놓고 보면 역시 공연 또는 강연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라도 도서관은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과 직접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들 또는 지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얘기들, 쉽게 얘기하면 공청회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뭔가 미래를 얘기 나눈다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든가, 나가서 또 외부의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든가, 자신들의 얘기를 나눈다든가, 어떤 것들 공작을 통해서 서로 교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공공도서관의 몫이니라고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폭넓게 우리가 쳐다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도서관에서 그 대학 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역 소위 구성원들, 연구자들 또는 학생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기술 제공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꾸로 그런 정보를 생산하거나 만드는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전해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무엇일까를 사서들이 듣는 공간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강연과 공연의 공간을 만든 것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작 활동이 일어나든 옷을 제작하든 아니면 노래를 배우든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려면 이것이 도서관 안쪽의 공간보다는 도서관 외곽에 존재함으로써 그러니까 도서관의 열람 공간 밖에 존재함으로써 수시로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360일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도서관들은 대부분이 도서관 안의 공간과 밖의 공간을 나눌 때 도서관 안의 공간이라는 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좀 너무 수동적이자 굉장히 좁게 도서관 공간을 정의했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열람 공간, 서가가 존재하는 열람 공간 그것만을 유일한 도서관 내부 공간으로 잡고 그것을 소위 관리 공간, 통제 공간으로 따지고 나머지를 도서관 외부 공간이니까 일반 독서실 같은 공간이라든가 강연 공연을 위한 공간들이라든가 또는 조그만 독서 활동들 하는 공간들 이거 전부 외곽에 놓고 소위 관리 개념에서 벗어져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은 뭐냐면 사서 선생님들의 활동 영역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따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서들의 관리 영역이
그런 열람, 서가가 있는 열람 공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내의 모든 지식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사사의 그 통제 기능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관리적 개념에서 나머지를 취급하고, 사서들은 도서관 안에 묶여있는, 그것도 서가가 있는, 서가 공간에 묶여있는 일들만 갖고 도서관이라고 따지는 것 아닌가라는 약간 좀 우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제가 그냥 하는 어떤 기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실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것 현장을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측성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 공간 내에서 나온 얘기 일부가 뭐냐면, 요즘 일반인들이 조그만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자기 개인 책을 놓고, 개인 책뿐만 아니라 동호회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 내에서 그 책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책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그 책 보고 싶어 그러면 센터가 되는 사이트가 중심이 돼서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책을 빌려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 어떻게 보면 그 퀵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는 서비스? 그러니까 책값이 만원이든 2만원이든 상관없이 이 책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퀵 전달 과정들만 통해서 책을 활용시킨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데, 이제 그 일들이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에는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아, 도서관 서비스를 개인들이 하고 있네? 뭐 우리가 전자책 얘기를 떠나서 기왕에 출판된 인쇄된 책들조차도 저렇게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건 통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렇게 일이 벌어지면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도서관에 있는 사서 선생님들은 책을 빌리고 책을 관리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도 하나 들었고, 왜 아직도 그런 책 서비스에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 아파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죠. 책의 존재를 알고 그 책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사서의 손을 벗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서가 해주는 일을 저 사람에게 책을 직접 전달해주고 하는 일까지라고 놓고 본다면 그건 부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일에 더 무게중심을 갖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 사서의 중요성은 그런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그런 책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적시에 매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본인의 몫이지, 그 책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차라리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 그들에게 지식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카탈로그, 목록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책들을 좀 더 주제 분석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양성을 주고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는지, 일단 그런 것의 가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서들의 일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얘기가 덧나갔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강연과 공연에 대한 얘기들도 도서관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고, 지난 시간 전시 공간에 대해서도 공간에서도 얘기했듯이 강연과 공연이 되었던 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었던 무슨 활동이 되었던 도서관 활동은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텍스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도서관이 왜 존재하는데, 그리고 저런 활동들이 갖고 있는 활동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구조화시키고 입체화시키는가에 대한 얘기. 입체화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땐 좀 더 적절한 표현 같은데, 아 그래? 이런 공연,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에서 나타난 많은 정보, 지식에 대한 얘기 또는 거기서 나타난 많은 주변적인 얘기들, 관련된 얘기들을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 그런 뭐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얘기를 듣고서 끄떡끄떡이고 듣지만 실은 그 얘기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천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연이나 공연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단행들이 뭐냐면 그걸 체험하는 작업들이 꼭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도 국어 시간에 어떤 한 챕터를 배웠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속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담임 선생님은 이제 고민하겠죠. 저학년의 경우에는 받아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글자를 한 번씩 더 익히게 하는 작업과 그런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와 그 구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의미론적 이해가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단어를 그런 어휘를 담고 있는 문장을 만들어감으로써 그 어휘의 쓰임새를 잡아가는 작업을 하겠죠. 그 강의에 따라서는 문법에 따른 문법적 변화에 따른 그 용법에 대한 얘기들도 나눌 것이고 그 어휘가 사용되어지는 방법과 상황에 대한 그 환경 설정도 통해서 직접 대화 또는 문장을 만들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작업들. 그래서 독서 지도의 기본은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에 넘어서서 그 책의 문해력, 그 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해의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속에서 나타난 어휘들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력을 가졌다는, 이해가 되었다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 학생들에게 독서를 시키는 이유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어휘를 익히게 하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게끔 해주는 작업. 그래야 우리 실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풍요로운 대화가 오갈 것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그 풍요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성장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강연과 공연은 그냥 단순히 누구 한 명을 불러서 얘기를 듣거나 어떤 공연 하나를 그냥 한두 번의 공연으로 끝내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전 작업도 훨씬 중요한 것이고 사후에도 그 여운을 끌고 가는 그리고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행위들이 도서관에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연과 공연 공간 안에 그런 전시적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 각 소장하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는 작업들. 그것이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팜플렛을 제작할 수 있는 일도 되는 것이고 정기적인 뉴스레터 발간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 활동들,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그런 것들을 뭐 기록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방송을 한다든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증폭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체험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어린이 박물관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의 역할은 그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같은 것들을 좀 고착화시키는, 그것을 좀 더 확고하게 만든,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개된 것이고 이런 역사적 사실적 근거 속에서 내가 저걸 체험했구나, 이게 이런 의미까지 있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듯이 강연과 공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물론 모든 강연과 공연이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이 도서관을 굉장히 친숙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쉽게 들어가서 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쉽게 꺼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공간의 개념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만 운영할 수 있다면 강연과 공연을, 그 도서관이, 강연과 공연 쪽은 대부분 다 도서관이 직접 기획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또는 그 구성원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에서 언제든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좀 호기심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작업, 또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들. 오늘 오전에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어떤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그 광고비가 상당히 비싸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광고의 효과를 높일까 하다 얻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장 작은 지면에 광고를 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광고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내용을 사람의 관심을 끌 만한 형식, 뭐 자기들 말로는 만화 형식을 빌어서 광고를 꾸몄더니 한 번, 두 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만화라는 형식에 빠져서 광고이기 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굳이 찾아가서 보는 광고가 되어서 광고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소외되고 외진 공간으로서의 강연, 공연 공간,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는 공간이 아니라 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점을 좀 살려주는 방법, 그 접근을 통해서 그 공간이 활용되게끔 해주는 방법은 좀 빈번한 활용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가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치, 그 일어나는 것들이 나와도 상관관계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획력들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전시는 한 번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하기 때문에 전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해 갈 수 있지만 강연이나 공연 공간들은 365일 작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연과 공연 공간은 약간 다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메이커 스페이스와도 좀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좀 시설을 갖춰둠으로써 그 시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시설들, 좀 이동이 가능하고 변환이 가능한 시설에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질 만한 사건들도 끌어들이는 것이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품들도 놔둠으로써 다양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공간이 언제 쉬는지 언제 노는지에 대해서 좀 각인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좀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그 공간이 현재 쓰이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혹시 오늘은 무엇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봤을 때 관심을 끌 만한 이름은 볼 수 있는 그런 유도장치라든가 그 사건에 계속 어떤 달력을 넘기듯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 하다못해 그거에서 조그마한 어떤 변화를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사서 선생님이 모아서 무슨 자기들 개인의 토론을 나눈다든가 뭐 이야기를 꾸려간다든가 뭔가 저 공간에서는 뭔가 끊임없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는 일들 그래서 강연 공간을 규모를 좀 다양하게 잡아서 이렇게 분할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그 중간 칸막이를 없애서 방을 넓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을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방마다 서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뭐 정소음이 문제가 된다면 방을 3조각 내고 가운데 조각을 항상 비워둔다든가 그래도 2개 공간을 항상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하는 좀 약간의 좀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 공간의 활용도가 정기적으로 무언가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간. 그래서 다음에 한번 얘기할 토론과 독서클럽, 스타디룸 이런 것들이 강연, 공연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일부 공간들도 여기에 묶여서 그리고 휴식과 놀이 공간들도 항상 묶여서 뭔가 사건이, 뭔가 이벤트가, 뭔가 사람들이 모임이 늘 있는 모습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그걸 알려주고 접근시켜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것들은 상당한 뭐 픽토그램 그런 어떤 그 그림 이미지를 통한 의사전달 방법이라든가 해서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이벤트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없지만 저녁에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뭔가 저게 늘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좀 역동적인 것을 알려주고 심어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안에서 서가 있는 열람실에서조차도 거기에 사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입체적 접근, 입체적 정보 제공들을 좀 끊임없이 해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그 공간을 기획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컨벤션 홀, 컨벤션 센터를 만들 때 그게 사실 공간도 크지만 공간이 큰 것만큼 그 공간을 유치하는 사업도 전시가 됐던 무슨 그런 이벤트들이 됐던 그것도 많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돌아야 그 공간에 대한 효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채워가는 것 속에 자기들의 철학과 이념,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소위 말하는 강연과 공연 공간이라고 우리가 잡은, 물론 다목적으로 담았겠지만, 이 공간이 그냥 구색으로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야말로 도서관의 상징성, 도서관의 자기 어떤 철학과 이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기도 하고 또 가장 도서관에서는 고민해야 할 공간이다. 근데 실제 많은 도서관들은 그런 공간은 거의 반 죽은 공간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가끔은 열람 공간으로 넓혀갈까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저는 그게 역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열람 공간을 줄여서 저런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의 활동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꾸는, 인식을 바꾸는 작업들, 그리고 늘 열려있는 공간. 물론 그러다 보면 관리 비용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소위 말해 재정적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예산이야 미리 짜는 거지만, 그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한 행동들의 결과가 반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에 대한 투자도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계속 사이클은 나쁜 쪽으로만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소위 그 플라이 휠을 돌리듯이, 또는 우물의 그 펌프에 마중물을 집어넣듯이 해서 시도를 하면 끊임없이 물을 솟아오르고 나오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출발점이 강연과 공연의 공간이다. 다른 말은 다목적실로서의 강연과 공연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전시 공간과 다른 것은, 전시는 전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획하고 설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 특별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강연과 공연 공간은 한 번씩 일어난 사건들이 짧은 것만큼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공간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을 나눌 수도 있다든가, 속에서 어떤 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기본적인 것들, 좀 유동적이거나 좀 배치를 바꿔서 몇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그 방의, 그 공간의 효용성을 높여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을 새로 짓고 이런 공연과 강연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공간들이 저 안쪽에 박혀있기보다는 끄집어내서, 의도적일 수도 있죠. 무엇인가 앞에 끄집어내면 그 공간이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도 필요하고 운영되어질 그 필요성도 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자 차원에서는 뭔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강연과 공연 같은 공간들이 도서관 열람 공간보다는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고, 훨씬 더 이렇게 눈에 잘 띄고, 그리고 무언가 알렸을 때 그 알림의 효과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자리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연과 공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